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8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86일차고 오늘 놓아버림 45페이지예요. 네, 중간에 오른쪽 볼게요.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그래서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감정에 저항하고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조차도 포기해버리고 감정이 달라지려면 강도가 약해진다. 그래서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저항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감정에 저항하지 말라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감정 이면에는 두렵고 죄스럽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근원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라서 해결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선생님 같이 툭 놓지를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서운한 거,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서운한 게 올라왔어. 그럼 그 밑에 이면에는 두렵고 죄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서운한 게 또 올라오는구나. 엄마에 대한 서운함, 엄마에 대한 그 서운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감정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거는 싫어, 두려워서 나는 싫어할 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은 싫어, 두려워했을 때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그냥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다. 감정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억울하다,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억울하다 그 밑에는 감정의 이면에는 뭐야?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억울한 게 올라오지 바라는 게 없으면 올라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걔 좋은데 남편에 대한 감정이 올라야 짜증나네. 짜증나는 애 분노잖아요. 분노는 내가 이렇게 바라는 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래서 그 바라는 것 자체를 감정, 분노, 화가 일어났어. 근데 그 밑에 감정에 대한 반응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반응을 놓아버리면 쉽다.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더 쉽다.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그냥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놓아버린 다음 감정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화가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화가 나는 것은 그 밑에 바라는 마음이 있고 바라는 것 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안 될까 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으로부터 놓아버린 다음 죄책감 저 밑에 30이죠? 내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이렇게 보면 죄책감으로부터 놓아버린 다음에 감정 자체에 접근한다. 감정 자체에 접근한다.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여기 잘 보면 대비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 나한테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 있죠? 그런 나의 생각을 다 놓아버린다는 거야. 무시한다. 무시하고 놓아버린다. 그래서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에 신경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그 마음, 감정 올라오는 것들, 화나는 것들, 자존심 상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다 놓아버리는 것을 하는 게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에 자꾸 맞춘단 말이에요. 예, 어제 그제도 군인 토의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아직 초보 사장님들이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고 생각을 자꾸 올려보내는데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을 한번 보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때 감정이 어떨까.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두고 내가 생각은 감정을 해석하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썼잖아요. 요번에 책자를 다시 주셨어요. 책자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정말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암만 잘해놔도 이 책도 보니까 감정과 노하보님도 정말 잘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책도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의미를 모르고 공부를 안 하면 이 책도 읽기는 싹 읽었다니까요, 제가. 싹 읽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해주신 그런 말씀들 그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는데 몰랐는 거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 야, 이렇게 돼 있었구나 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자에다가 삐죽하게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근데 수업을 안 들으면 그냥 또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자. 그냥 글씨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그 이면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면의 감정을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감정인지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야. 생각인지 감정인지 처음에 구분이 안 되죠. 자꾸 하다 보면, 이건 감정이고, 내 생각하고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것들을 또 이제 경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고, 생각은 1초에 10,000가지 생각을 한다죠. 1초에. 야, 1초 뚝딱 하면 싹 지나가는데 거기에 10,000가지 생각이 있다. 어이구, 엄청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초에 10,000가지다. 10,000가지가. 뚝딱 그냥 그래서 10,000가지 생각인데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고 스스로 강해져서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고 또 스스로 강해져서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생각을. 그래서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가하다. 감정이란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의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라는 거. 이것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래서 감정이 생기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건지 자꾸 외부에 있는 생각으로만 두려운 걸 안 보는 거죠. 내 감정의 두려움을 보지 않고 돈 때문에 그래. 야, 저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나는 그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칭찬이 아닌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상태인데 그래서 감정이 어,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 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서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감정도 뭐야? 그 이면에는 어떤 에너지의 그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을 계속 밀어붙여서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유발점을, 유발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유발점이 생겨버려요. 그럼 그게 속 안에 압력으로 쌓여있던 게 툭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 밖의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이다. 생각은.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은 다른 곳에 압력이 있었고, 다른 곳에 있어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던 것이 툭 하고 유발돼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놓아버림에 보다 놓아버림을 계속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계속 놓아버림을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잖아요. 없으니까 청소를 계속 하다 보면 미세한 것까지도 이제 보이잖아요. 지저분하게 뭐가 막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치우면은 작은 그 먼지도 보인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깨끗하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 머리카락이 안 보이죠. 근데 그러하듯이 치우다 보면은 거기에는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죽을까 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죽을까 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가 믿고, 모든 감정은, 200 이하의 감정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는, 죽지 않으려고, 죽기 싫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있는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래서 모두 다 뭐요?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이제 놓아버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그래서 놓아버림을 계속하고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리고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리기를 계속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감정으로 인해서 믿고서 생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이 점차 제거가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 이면에 깔려 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감정에 깔려 있는 동기, 그 화가 난 거, 근원의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으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인정받았으면, 내가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관심받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관심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관심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면에 내가 관심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에고의, 에고가 하고 있는, 에고가 죽기 싫어서 계속 하고 있는, 주의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동기가 뭐 어떤 동기인지, 그래서 그 동기의 단물을, 에고의 단물이 있죠? 단물을 놓아버려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물을. 그래서 항복. 그렇죠?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격한 감정이 없음을 저기, 그, 없음을 뜻한다. 항복하는 거. 놓아버림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인정받지 않아도 좋고, 인정받아도 좋고, 이게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계속 뭔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항복. 꼭 해야 돼. 그러는 거는 힘들어서 꼭 해야 돼가 안 된다라는 거. 그냥 이제 안달복달, 뭔가 되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버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런 또 누가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방법보다는 틀린 거예요. 반복하는 패턴 자체가 지금 일하는 패턴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드니까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뺏기는 것 같아. 에너지는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뺏기는 게 아닌데, 애쓰면 뺏기는 것 같죠. 애쓴 내가 있을 뿐이지, 뺏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더 그냥 즐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일했었던 패턴이 있는데 애쓰면서 하다가 애쓰기 싫어서 놔버렸거든. 포기를 해버렸거든. 그냥 놓아버린 게 아니라 포기를 하고 관심을 안 줬는데 관심을 다 줄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관심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계속 이제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행복에 꼭 필요한 것, 어떤 것,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즐길 수는 있어도 행복은 내면에 있는 거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 이외, 내면에서의 나의 자신에게 그 믿음이 생기면 점점 더 덜 의존하게 된다. 우리는 엄마를 의존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엄마한테 의존하는 것이. 그게 누구한테 타고 가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는 것을 그냥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꾸 놓아버림을 해야지 의존하는 것도 놓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고, 애착을. 세상 속에 있대, 세상에 속해 있대, 세상의 일부가 집착하면서 일부가 되지 말라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마라라는 거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의 근본 가르침은 세상에는 속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일부가 되지 마라. 애착을 가져서 그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마라. 그쵸? 참 이게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글은 참 좋은 글인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뭐 세상 속에 속해 있으라면서 뭔 일부가 되지 말란 말이고 하면서 이게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 집착을 갖지 마라. 삶에 집착을 갖지 마라. 그냥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그 집착이 있어서 또 놓아버려야 돼요. 참 저는 어제도 이렇게 참 오면서 참 감사한 게 저희 그 며느리가 있거든요. 야, 상당히 의식이 높은 것 같아요. 분노는 있으나 분노는 있는데 참으면 안 되는데 참는 건지 아직은 좀 참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대처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기분이 안 좋은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었어요, 아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포인트.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잘한 게 아닌데 어떤 기분이 안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화가 이제 툭툭툭툭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곱게 안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그래. 그렇게 돼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저건 안 되는 건데 뭘 또 얘기해? 그리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차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시부모님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에 나이도 더 어린데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체를 참 잘하네. 근데 압이 쌓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나는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사람보다 자존심을 파바바바 해결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야, 의식이 그래도 꽤나 처리하는 그 과정이 상대방이 이제 남편이죠. 신랑이 감정적으로 뭔가 막 툭툭툭툭 거릴 때, 지혜롭게 해결을 이렇게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저 대처하는 거 보라고 눈치수로 하니까 되게 이제 네, 되게 뿌듯해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막 있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제가 의식이 높진 않으니까, 높아져 가야 되겠죠. 높아져 가야 되는 거. 높진 않는 거라는 것 자체도 부정적일 것이고, 높아져 가야 되니까, 그쵸. 놓아서, 또 놓아야 되는 거, 계속. 아들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놓는 거.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자꾸 삶의 일부가 되는 거. 그쵸? 욕망의 일부. 그게 되지 말고 그것 또한 그냥 세상에 속해 있어서 잘 되도록 하되 그걸 놓아버려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감정을 포기하고 항복했는데도 감정을 포기했어. 그리고 또 항복했는데도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그쵸? 왜 저 사람은 또 발표했는데 또 해야 돼요? 저 그거 전에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계속 감정이 아직 완전히 잔뿌리까지 다 뽑혀 있지가 않아서 그러면 벌써 에너지가 확 달라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어서 또 돌아온다. 그래서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놓았기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평생 감정을 잔뜩 쌓아놓아서 평생 3살 이전부터 해서 감정이 있는 걸 쌓아놓았기 때문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올라오게 그냥 놔두는 것이다. 놔두고 존재를 그냥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항복이 일어날 때, 모든 것들이 항복이 일어날 때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황홀경은 600대의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물질 세계, 보이는 세상 속에서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홀경은 선생님께서는 저희 강의를 와주실 때 1년 뒤에 여기 대구에 오시는 날 수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전날 9시간을 못 주무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신 지 1년, 제가 서울에 다닌 지 1년 뒤에 여기 왔기 때문에 공부 시작하시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화월경을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를 그때 오셔서 해주셨어요. 모든 게 탁 나아버리는 항복한 상태에서 황홀경이 어떤 느낌일까? 그랬더니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경쾌한 느낌. 아주 아주 가볍고 경쾌한 느낌. 그래서 황홀경의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계속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 황홀경은 경쾌한 느낌으로 뭔가 막혀 있지 않은 나의 생각들, 내 어떤 생각들, 내 감정들, 느낌, 좋다, 나쁘다, 그 느낌. 좋아도 너무 욕망을 할 수가 있고, 나빠도 감정이 또 일어나고, 8가지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감정이 오가는데, 이 자유로운 상태, 경쾌하고 뭔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상월경에 쫙 있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쾌한 상태,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나의 감정은 에고죠. 힘들어하는 나의 에고가 있는 거예요. 에고고 나는 나가 아니다. 진짜 참나가 아니다.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인 깨닫기에 이른다. 나는 진짜 나는 참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에고, 가짜. 내가 뭔가 마음에서 보이는 것, 안입이 설신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가짜잖아요. 가짜다. 그래서 그냥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과 동일시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감정과. 감정이 나인 것처럼 해서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으려면 놓아버림을 계속해야 됩니다. 놓아버림을 계속.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나는 이제 의식 공부 초대 안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요. 의식 공부 초대한 사람들 때문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잘하고 있는 복을 짓는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복을 짓는 행위는 계속 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놓아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 또 즐기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라.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하는 거야. 이런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가 있어요. 또 다른 그 감정과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는 내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늘 똑같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생각이 있는 나는 가짜 나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목격자, 않고 있는 그 목격자가 있는데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목격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현상의 경험자보다는 감정의 경험을 하기보다는 목격자로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느끼기를 하고 내려놓기를 하고 놓아버리면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나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진정한 큰 나와 여기서부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의식 공부 대구에서 있는 날이에요. 미국 가시는 날 화요일 날 두 번, 토요일 날 두 번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8주 하고 나면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라고 하셨는데 쉬지 않고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대구에서 수업 있고요.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